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연구부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상상력과 허구의 과정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중요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상상력과 허구의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현한 예술. 상상력과 허구의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자, 다 윗줄에 그어져 있죠. 다 중요하네요. 자, 문학은 인간의 감정, 느낌, 생각을 상상력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의 특징 보겠습니다. 문학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것.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 내용으로 작가의 감정과 생각이 표현된다라는 것. 그 다음,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창조성이 드러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학의 특징은 언어로 표현되고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고 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작가의 창조성이 드러난다 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학과 현실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과 현실. 작가는 현실의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문학의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문학 작품 안에서 세계를 재창조해낸다. 새로 만들어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면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문학의 언어를 통해 세계를 재창조한다. 그래서 보통 문학은 이제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죠.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문학이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설 같은 것들이 있죠. 소설은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작가가 자기 상상력을 통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일상 언어나 문학적 언어나 둘 다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일상 언어는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 또 산문적인 표현이 많다. 말이 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 없는 말이 많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도 엄청 많이 하죠.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말도 많이 나온다는 거. 물론 일상 언어나 문학적 언어나 의사소통을 위한 거긴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산문적이고 또 필요 없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일상 언어의 특징이고요. 문학적 언어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문적 표현인 일상 언어에 비해서 운율적 표현이 많죠. 운율이라는 것은 이제 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리듬을 뜻하죠. 말의 가락 이런 걸 운율이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필요한 말만 쓰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일상 언어와 달리 문학적 언어에서는 담백하게 필요한 말만 쓰인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다음 문학의 갈래 보겠습니다. 문학의 갈래. 갈래라는 것은 글의 종류를 뜻한다고 했었죠.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 소설, 희곡, 수필. 다른 말로는 시는 서정, 소설은 서사, 희곡은 극,
수필은 교술이라고도 하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는 서정, 그다음 소설은 서사, 희곡은 극, 수필은 교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시는요,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함축적이고 운율성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을 시라고 합니다. 함축적이고 운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함축성 있고 운율성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을 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소설.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여 쓴 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쓴 글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위해서 쓰인 연극의 대본. 자, 연극의 대본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화체이며 현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연극 고등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연극 고등어도 이제 희곡으로 쓰인 연극의 대본을 통해서 그대로 무대에서 상연되기 위해서 쓰인 글을 통해서 무대에서 상연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수필. 수필은 자유롭고 개성 있는 글로 특별한 형식이 없는 글입니다. 근데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형식이 없이 글을 쓰면은 그거는 글로써 읽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 없기는 하지만 아예 없다기보다는 다른 시, 소설, 희곡 같은 다른 갈래에 비해서 비교적 특별한 형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필은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고 개성 있게 적은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갈래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학 작품의 감상,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음. 두 번째,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음. 세 번째, 정서를 풍부하게 함. 우선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같은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동화책 같은 걸 많이 읽어주죠.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우라고 좋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정서를 풍부하게 합니다.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맞춤법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이렇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는 세 가지.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거. 자,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주세요.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음. 그 다음에 정서를 풍부하게 함. 자, 그 다음 두 번째. 훌륭한 문학 작품. 훌륭한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교훈을 주는 작품. 당연한 얘기죠.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교훈을 주는 작품.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일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와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 자,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교훈을 주는 작품. 또는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일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와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 이런 것들이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중에서도 운문, 아까 이야기했던 시 있죠? 서정갈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